네,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1970년대에 많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 보급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택 보급률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 쪽이나 아니면 무허가 판자촌이 계속해서 들어서곤 했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판자촌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지만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방관을 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판자촌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처럼 집들을 빽빽하게 짓다 보면 도로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불이 나게 된다면 소방차가 제때 진입을 못해서 옆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사태가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인데요. 바로 도시계획 사업은 많은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다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처럼 다루고 있는 법률은 각각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 소관처가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일어나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 공업 등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도시환경 관리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흔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을 부시고 아파트로 새로 지어지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아파트로 짓는 게 재건축이 아닌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거환경 정비법을 살펴본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건 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건축물은 낡았지만 도로가 반듯반듯하다 할 경우에는요, 바로 재건축 사업이고요. 도로도 굉장히 도로 여건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다 할 경우에는 재개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을 다루는 건 노후불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열악한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크게 6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법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기존의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시 살펴본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사업 시행 주체는 바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나 정비업체의
끌려다닌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또한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과도한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지출이 증가된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정착민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상실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향을 해서 작게 지을 수 있는 미니 재개발과 미니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정부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제정이 되어서 2018년 2월 9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관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법을 만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면요. 빈집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빈집법과 소규모 정비사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빈집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정의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해도 되고요. 정부나 LH와 같이 협력해서 해도 되고요. 빈집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및 다세대, 그리고 기존의 노후주택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0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을 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을 하는데요. 이 역시 20세대 미만으로서 면적은 모두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존의 가로구역, 바로 도로를 말을 하는데요. 가로구역 안에 가로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소규모로 주택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을 하고요. 기존의 노후주택을 약 200세대 미만의 세대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니, 정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답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함께 조합을 운영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요. LH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업자와 함께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처럼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세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뜻이 맞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처럼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